자, 1번 문제 보시면요. 그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하고 Y좌표, 내분하는 점의 X좌표, 외분하는 점의 Y좌표를 PQ라고 한 다음 곱한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2대1로 내분하는 X좌표만 보면 그냥 A, B니까 그냥 순서대로 쓰세요. A, B 2대1로 내분하니까요. 여기다 2대1 쓰시고 내분이면 더하잖아요. 더한 값 3분의 이렇게 크로스 됩니다. 4 크로스 하셔서 1 둘이 더한 값 이게 내분하는 점의 X좌표 3분의 5 해서 P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 외분하는 점의 Y좌표니까요. Y좌표 두 개 A, B 순서대로 갖고 올게요. 요거 A, B 순서대로.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고요. 얘를 2대1로 2대1로 외분하니까 우리 Q좌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뺍니다. 외분. 둘이 빼요. 뺀 값분에 크로스에서 마이너스 2. 크로스 하셔서 1인데 역시 외분이니까 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PQ가 각각 나왔습니다. 이 둘이 곱한 값이라고 얘기하시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1번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2번 문제고요.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냥 쓰시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 그럼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한 값 분의 자, 절대값 씌워서 X좌표 X에다 대입하고요. Y좌표 Y에다 대입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25니까 5분의 여기는 24에서 4 뺀 값 절대값이니까 그냥 플러스 20이 돼서요. 4.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이고요. 그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8이 되도록, 그러니까 8개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앞에 두 개 먼저 보시면 자,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2X고요. 방향은 그대로 안 바뀌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여기 앞에 있는 둘을 정리한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둘이 볼 거예요. 요게 이쪽 앞으로 갑니다. X. 그 다음 여기가 뒤로 가죠. 부동 방향 안 바뀌고요. A 빼기 3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 빼기 3보다 작거나 같은 X의 개수를 했더니 그 중에 정수는 8개가 있었다라는 말인 거고 그럼 그 말은 자 정리 한번 해야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 빼기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봤는데 그 안에 정수가 8개가 있었다라는 말인 거고요. 얘는 수직선에 그냥 쓰세요.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A 빼기 3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안에 정수가 8개니까 자 마이너스 2에는 일단 등호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죠. 그럼 여기까지 뿅. 자, 여기겠네. 여기. 땅. 그래서 여기는 A 빼기 3이 6이랑 7 사이에 와야만 정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 있다라는 거. 그래서 A 마이너스 3이 일단은 6이랑 7 사이에 오면 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는 건 같아도 될까? 만약에 얘가 6이라면 등호 붙었죠? 그럼 6이라면 6도 포함인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 됩니다. 대신 7에 등호가 붙으면 7도 포함해버리니까 그럼 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디에 등호를 붙여야 되는지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 양변에 3을 더해주시면 A는 10이랑 9 사이에 이렇게 등호가 붙은 형태로 나올 거고 여기에 있는 자연수 A 값은 9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게 3번 문제. 자, 4번입니다.
4차의 내근을 우리가 A, B, C, D라고 할 거고 A, B, C, D를 다 더하세요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4차 방정식 내근의 총합을 얘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통된 부분이 보이니까 치환해서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를 t라고 치환을 한 다음에, 됐죠? 그리고 나서 t제곱은 t제곱 빼기 8t 플러스 12는 0이겠다. 이렇게 놓을 거고, 그 다음 요거 쓱 정리해 주시면 t-4 6이죠? 6, 22 미안해요. t-6 t-2는 0 이렇게 되면서 t가 원래 뭐였냐면 x제곱 더하기 x였거든. 이렇게 쓰시면 저 4차식 주어진 식을 야무지게 인수분해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인수분해가 더 되면은 하면 되죠. 더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요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해서 는 0 뿅. 자, 색은 내근 알아냈죠? 그래서 x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플러스 2가 돼서요 다 더한 값은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가시면 좋은 게 n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합은, 자, 실근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근입니다. 실근과 허근을 다 합쳐서 모든 근의 합은 이렇게 얘기돼. 자, n차 방정식 써볼게요. 최고차 계수가 a인 n차 방정식을 이렇게 쓸 겁니다. 최고차부터 써야 되겠죠? 최고차항부터. 자, 그 다음은 bx의 n-1, 그 다음 뭐 cx의 n-2 해서 쭉 쓸 거예요. 마지막 상수까지는 0이라고 했을 때, 이때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차 계수하고 그 다음 차에 있는 계수를 알고 계시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가지고서 지금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 3차 방정식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네, 모든 방정식에서, n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를 전개했을 때 이 친구 여기에서만 지금 4차하고 3차가 나오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여기 전개하면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하고서 뭐라고 나오겠지? 는 0까지.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 해서 그냥 뿅 답입니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참고로 모든 근의 곱은요 a분의 d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다는 거야.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의 차이는, 플러스로 나오는 거는 여기는 n이 홀수일 때, 그 다음 마이너스로 나올 때는 n이 짝수일 때, 그때는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를 보면서 얘기하면 이게 모든 근의 곱이 되는데, 짝수 차일 때와 홀수 차일 때 그때 부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적인 예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a분의 c였죠. 그리고 3차에서 세 근의 곱은 a분의 d였습니다. 그냥 양수로 표현됐어.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각각 바뀌면서 얘기가 된다라는 거. 물론 얘는 모든 근입니다. 실근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허근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n차 방정식의 n개의 근을 모두 다 말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4차에서 4근을 다 말한 거니까 이렇게 푸셔도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5번 문제고요. 그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연립 2차는 이런 유형이 대부분 나오게 될 거예요. 2차식은 0꼴. 첫 번째 보시면 나와 있는 이 친구.
2차식은 0꼴이 일단 보이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교육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여러분들은 이 방법만 잘 아셔도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유형이 나올 텐데 일단 첫 번째 거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3y하고 x-2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 말의 의미는 요거죠. 둘이 곱해서 0이 나왔으니까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첫 번째 방정식을 만족하는 x와 y의 관계는 첫 번째 x 빼기 3y가 0이거나 두 번째 x 빼기 2y가 0인 상황 두 가지로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생각하죠. 그럼 x를 내가 지금부터 3y라고 해볼게. 그럼 x 대신에 3y 넣으면 첫 번째에 있는 방정식은 0이 된다는 건 확인이 되니까 얘가 밑에 것도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두 번째 있는 식에 대입해서 써주시면 9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빼기 3y제곱은 6이 돼서요. 정리해 주시면 y제곱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그 말의 의미는 y는 제곱해서 2 나왔으니까 루트 2일 경우 혹은 마이너스 루트 2일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고 y가 루트 2라면 그때 대응하는 x값은 3배를 하면 x값이니까 3루트 2 y가 만약 마이너스 루트 2였다면 그때 x값은 마이너스 3루트 2 해서 지금 두 쌍의 x, y 값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딱 절반 푼 거고요. 그 다음 x 빼기 2y가 0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x 대신에 전부 다 2y로 바꿔 써도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또 두 번째 식에 x 대신에 2y 대입해 주시면 4y제곱 빼기 2y제곱 빼기 3y제곱은 6이라는 거고요. 여기 정리를 좀 해주시면 y제곱은 몇이지? 마이너스 6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있어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에서는 실근이 아닌 허근을 갖는 관계가 나오니까 우린 실수인근 이 두 개만 관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실수 둘을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 누군가요? 라고 하면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나오는 값,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을 다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곱하셔도 결과는 다 6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6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그 3차 방정식이 1 이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되는 게 3차거든요. 3차입니다. 분명히 써있죠. 중간고사 때 실수한 친구들 분명히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3차기 때문에 x세제곱이 살아있어야 돼. 즉 A는 0이 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건 무조건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또 보면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그 정수 A를 셀 때 0이 있으면 빼고 세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1 이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했으니까 여기 x에다 1 넣으면 진짜 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쵸? 1 넣으면 여기 없어질 거고 여기 더하기 빼기니까 없어져서요. 그러면 우리가 x에다 1 넣으면 0 나온다는 거 아니까 인수정리 개념을 이용하는 거죠. 자, 조립제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되겠지.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 마지막 상수. 여기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1 넣으면 0 나온다는 걸. 자, 내려오면 A고요. 곱하고요. 더하고요. 곱하고요. 더하고요. 곱하시면 정말 0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식은 x-1 하고 2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4의 x 더하기 a는 0이라는 방정식인 거고 문제에서는 1 이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그럼 여기 0 만드는 x값 1이 보이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요 2차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네요.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로 관찰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 보시면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인 거고요. 정리해 주시면 3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a 제곱이죠. 가져갈게요. 그 다음 플러스 8a 그 다음 플러스 16 이게 0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 싫으니까요. 부호 마이너스 곱해서 방향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면 되죠. 3a랑 a 그 다음 여기 4하고 4인가요? 4, 3, 12에다가 4 그럼 여기 쏙 빼주면 되겠네. 해서 인수분해가 됐고 그러면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그냥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다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요. a에다가는 4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4 넣으면 0 나오는 상황인 거죠. 0보다 작은 애들 말해줘라 라고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애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0이 오면 안 된다는 거를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줘 라고 물어봤을 때 요거를 그냥 말하시면 안 돼요. 왜? 0을 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수 a가 아니라 a의 범위를 구해줘라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애 또는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정확한 a 값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a의 개수를 세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 한 개 있고요. 여기에 1, 2, 3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총 4개가 답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7번 문제고요. 자, 문제 보시면 7번입니다.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부등식이죠. 여기. 그러니까 2차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첫 번째. k 플러스 2가 0이라면 그죠? 얘는 2차가 아닌 거잖아. 그럼 얘가 0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굳이 쓰자면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4가 0보다 작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하셔도 4가 나오니까 항상 0보다 작을 리가 없네. 큰 거네. 그럼 이거 해가 없는 거죠. x에 누굴 넣어도 0보다 작은 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2가 0이면 해를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k에 마이너스 2가 오면 일단 해를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k 플러스 2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럼 이제 얘는 2차거든. 근데 이 2차인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아야 된대. 그럼 2차는 아래로 블록 아니면 위로 블록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 개형을 갖게 될 텐데 0보다 작은 애가 없다. 해를 갖지 않으니까. 그럼 0보다 작은 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은 애가 없는 상황. 물론 이렇게 접한 것까지는 상관이 없겠죠. 0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어야 하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일단 첫 번째 아래로 블록입니다. k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그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네, k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상황에서 판별식입니다. 짝수 공식이죠.
이렇게 B' 제곱 빼기 A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없을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 K 플러스 2 공통인수 앞으로 빼시고요. 그럼 남은 건 K 플러스 2에서 빼기 4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고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큰 애들이니까 등호가 없어야 되는데 다시 마이너스 2 넣어도 된다면서? 답이네요.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해서 총 5개를 정수인 값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한 개에 1,200원인 사과, 한 개에 800원인 오렌지 합쳐서 20개고요. 나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최대 개수니까요.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사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렌지는 합쳐서 20개니까 20-X개 라고 할 거고, 사과의 개수가 오렌지 개수의 2배보다 작습니다. 사과의 개수가요, 오렌지 개수의 2배보다 작아야 하는 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 한 개에 1,200원인 사과고요. 한 개에 800원인 오렌지입니다. 이때 합친 금액이 22,400원 이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빼먹으시면 안 되는 거, X는 0 이상 20 이하 자연수입니다. 됐죠? 맞나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입니다. 됐죠? 정수입니다. 정수라는 표현이 있죠.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사과를 1.5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사과를 마이너스게 살 수 없고 20개 이상으로 21개, 22개 살 수 없어요. 합쳐서 20개니까. 그래서 일단 이 표현은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범위들. 자, 그럼 얘기할게요. 여기서부터. 40이고요. 이거 2x 넘어가니까 3x죠. 그게 40. 이렇게 되고, 그럼 요 x는요. 13. 얼마니까 x는 일단 첫 번째 1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입니다. 물론 이 범위에서요. 13. 얼마니까 13은 된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전개하시면 1200x에서 여기 마이너스 800, 400x 1600이죠? 여기 넘어가요. 16,000이구나. 16,000 넘어가면 6, 4, 빵빵. 그래서 400 나눠지죠. 맞지? 똥똥 나눠지면 몇이야? 16인가요? x는 16 이하. 자, 모두 만족하는 사과의 최대값은 몇 개? 13개네요. 끝.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한 어근이 오메가라고 했고요. 이때 다음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한 흑은이 오메가입니다. 뿅. 오메가 세제곱은 일단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 이거 인수분해 뽀롱 해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구나. 이런 거 알아내 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얘기하죠. 이런 거.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해도 1이겠구나. 이런 거 같이 갑니다. 자, 그래 놓고서 하는 얘기죠. 뿅. 여기 보시면 넘어가면 오메가잖아. 이거 뭐야? 오메가네. 첫 번째 항 보시면 오메가 분의 오메가 4제곱이니까요. 오메가 세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오메가 바를 곱한 게 1이니까 요거 1이죠. 그 다음 요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네. 요거. 오메가 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얘가 1, 얘도 1, 여기도 1. 그러면 3. 1하고
3. 그러면 결론. 마이너스라고 3. 이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5번. 끝. 자, 10번이고요. 점을 지납니다. 이 점을 지나고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이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점 A, Y축 만나는 점 B, 그리고 OABC 넓이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X절편, Y절편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구해라니까 뭐 절편 갖고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되겠죠. 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바로 봅니다. 자, 얘하고 평행하죠. 평행하다는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보면 되죠. 3x 더하기 4y 더하기 나도 몰라 k는 0. 그럼 얘네 둘이 같으면 평행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마이너스 8,3을 지나거든. 그럼 마이너스 8하고 3을 대입해서 0이 나오게 적절한 k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3, 24 더하기 12 플러스 k는 0이 돼서요. k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 방정식을 다시 세울 수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이야기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의 x절편, y절편이죠. 일단은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4고요. x가 0일 때 y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좌표표면에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요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겠다. 그리고 이 친구 0,0하고 둘러싸인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8인가 봐요. 됐죠? 6이죠 6. 어이씨. 네, 6인가 봅니다. 그래서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 답 2번이죠. 11번입니다. 문제 보시면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A, B, B, C, C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D, E, F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P, Q라고 하고 둘이 더하세요라는 거. 얘는 사실 보자마자 답이 그냥 보여야 됩니다. A, B, 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선 2대1이 아니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셔도 역시 마찬가지 원래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은 무게중심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A, B, C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고요. 무게중심 좌표는 3분의 X 3개 다 더하죠. 다 더하면 6이고요. 그 다음 3분의 이번엔 Y 좌표 값 3개 다 더합니다.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뿅 얘가 PQ 그래서 P는 2고요. Q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한 값은 1.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2번이고요. 자, 12번 문제 보시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고 각 C가 90도인 직사삼각형이죠. 삼각형이 있는데 요 C가 90도래요. 나머지 뭐 ABC 대충 이렇게 있겠지 뭘. 그럼 여기서 이제 보는 건 AC를 이은 요 선분하고 BC를 이은 요 선분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거. 그럼 AC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BC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겠네. AC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될 거고요. BC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겠습니다. 오잉? 이렇게 되네요. 됐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좋겠어. 자, 일단 여기까지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아니 0인데 이게 0인데 곱해서 마이너스를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 저기 보면 나와 있는 점을 보면 이 성분이 같은 애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 X좌표가 같은 애들 혹은 Y좌표가 같은 애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거 무조건 좌표평면에 그래프 그리고 보셔야 돼. 그래야만 지금 여기서 수직인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데 안 나왔잖아. 기울기의 개념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고서 보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여기가 B입니다. 그리고 C가 어디 있냐면 A, 1이거든. 그럼 C가 이쯤에 위치한다는 거죠. 여기 선 어딘가에 점 C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A점 보세요. 0, 마이너스 A거든. 0, 마이너스 A니까 요 Y축 어딘가에 점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얘가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 C가 직각이 되려면 이거밖에 더 있어. 이거밖에. 아니면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이렇게. 됐죠? 결론. 이 점의 좌표는 이미 주어진 거죠. 누구예요? 0, 1이네. 그럼 A에 누가 와야 된다? 0이 와야 된다. 됐죠? 그래서 A가 0이 왔을 때 점 A 좌표는 0, 0. 이렇게 되는 거네. 요 삼각형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만족하는 실수 A 값은 0입니다. 라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분이 같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식으로만 쓰지 마시고 그림으로 그려서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문제 보시면요. 말은 뭐라고 했고요. BD의 기울기입니다. 일단 보시면 성분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A점이 A, 3. 여기를 뭐 B라고 하면 B점은 B, 2. C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D점은 2, 마이너스 1. 뭐 이렇게요. 그래 놓고 나서 BD 요거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AC와 BD가 서로를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점을 서로 지나겠구나. 그럼 H의 중점이 BD의 중점이랑 같겠구나 라는 거. Y좌표 보시면 똑같은 거 눈에 보여요. 그래서 X좌표만 비교합니다. X좌표, 중점의 X좌표는 2분의 A-2하고 중점의 X좌표는 2분의 B 더하기 2가 같은 거. 됐죠? 그래서 A는 B 플러스 4라고 해도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야기. 중점이죠. 서로 이등분한다는 표현. 그 다음 두 번째.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거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얘랑 똥똥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얘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온대. 됐죠?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5는 A 플러스 2랑 B 빼기 2를 곱한 거랑 같대요. 그런데 A는 B 플러스 4로 놓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써보면 B 빼기 2하고 플러스 4느니까 B 플러스 6 곱한 게 마이너스 15가 나온대 라는 거죠. B제곱 플러스 4B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3은 0이 돼서요. B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B가 마이너스 1 또는 마3일 때 그때 A 값도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거든. A는 3 또는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A는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게 알맞은 A 값과 B 값이 될 거고 문제에서는 BD 직선의 기울기니까요. X끼리 뺀값분에 Y끼리 뺀값 근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넣어주시면 네,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2번 끝. 14번 문제고요. 좀 문제가 깁니다. 커서 꽉 차네요. 직선이 그림과 같이 좌표 표면에 있는 네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사각형 둘레 및 내부와 만나도록 하는 상수 n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자,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을 좀 볼게요. 여기 mx-y 플러스 m 더하기 2는 0 얘는 도대체 어떤 직선일까? 라고 하시면 모양 바꿔 써야죠. y는 넘긴 거고요. m 묶으면 x 더하기 1 플러스 2거든. 얘가 하는 의미 마이너스 1, 2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
그래서 마이너스 1,2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자,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이때 이 직선이 요 내부나 둘레에서 만나도록 하는 적절한 n값, 다시 말하면 이 직선에서의 기울기죠.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될 얘가 이렇게 될 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 됐죠? 다시 말해서 요 점을 지날 때 마이너스 1,2라는 점하고 요 점이죠. 4,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요때 기울기 하고 마이너스 1,2라는 점하고 요 점이죠. 1, 마이너스 1. 요 기울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자, 끝났고요. 기울기 얘기하면 되죠. x끼리 뺀값분해 y끼리 뺀값 요거랑 x끼리 뺀값분해 여기서 여기 뺄게요. 2분의 y끼리 뺀값 됐죠? 그래서 m 값은요. 마이너스 5분의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오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둘이 빼래요. 여기에서 얘를 뺀 다음 5배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5분의 10에서 7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5를 곱하면 답이니까 네, 마이너스 7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끝! 15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가 있고요. 직선이 있고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D1, D2라고 했을 때 둘이 곱한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군지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보니까요. 6은 오른쪽으로 5칸 가겠죠. 마이너스 2는 왼쪽으로 3칸 갈 겁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고 싶어. 여기만 보고 싶어. 이렇게만 보고 싶어.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y는 2x 빼기 3이라는 이 직선하고 이루는 거리의 최소와 최대를 좀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기울기가 플러스 2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3이니까요. 대충 그려보면 그냥 뭐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 2인 직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2차 함수 중에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거리가 몇일까라고 물어보면 자, 뭐 요런 점? 요거요? 아니 뭐 요런 점? 요거? 아니야, 최소가 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그게 뭘까라고 하면 이 직선을 그대로 평행 이동했을 때 얘랑 뭐하게? 접하게 되는 그 접점에서의 거리가 가장 최단거리일 겁니다. 됐죠? 그 접점에서의 거리가 최단거리가 될 거야. 그럼 이 말의 뜻은 분명히 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둘이 접하게 하는 어떤 이 접점이 존재할 거고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거죠. 자, 기울기는 동일하니까요. 우리가 이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y는 2x 플러스 k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접선이니까 당연히 2차 함수 문제에서 주어진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6이랑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연립하면 근이 한 개일 거예요. 연립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이 중근을 가질 겁니다. 판별식 보죠. b'제곱 빼기 ac가 0이네요. 그럼 k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 접선의 방정식은 2x 플러스 2였구나. 그러면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주시면 그게 최단거리가 되겠네.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겠습니다. 2로 바꿔서요. 이렇게. 그럼 뭐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2x 마이너스 y 빼기 3은 0이라는 직선하고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뭐 0,2 같은 거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하고의 거리를 재시면 그게 최소값 D1이 되겠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게요. 제곱제곱도해서 루트 씌우죠. 5분의 대입하고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시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루트 5다 라고 해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최대를 구해야 되는데 최대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시면 사실 그림을 잘 보셔도 답은 있고요. 그림을 잘 못 보겠으면 두 가지 상황 보시면 됩니다. 요 점에서 긋든가 요 점에서 긋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그은 선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어쨌든 두 가지를 다 비교해 봅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저기 2차 함수식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요. 4, 4, 8이니까 14인가 봐요. 이 점에서 다음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한번 재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6일 때 6, 66에 36에서 12를 빼니까 24에다가 6 더하면 30. 요 점에서 마찬가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 누가 더 긴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곱제곱도해서 루트고요. 자, 대입해서 절대값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14에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에다가 21 되겠네요. 뿅. 맞나? 네, 맞겠지? 그다음 여기는요. 루트 5에다가 12에다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10, 12에서 30 마이너스 10, 20, 18, 21 되겠네. 같은 값이네. 그럼 뭐 얘가 그냥 최대값인가 보네. 자, 둘이 곱한 값을 말해주세요가 되니까요. 21이네요. 그래서 해결이 되겠습니다. 같은 값을 갖네요. 자, 신주법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스하고 승용차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출발 후 몇 분이 지났을 땐가? 라고 이제 몇 분 뒤인지 얘기해 줬고요. 버스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승용차는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기에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좋습니다. 자, 버스는 A에서 북쪽으로 매분 3분의 2km의 속력으로 달리고 분입니다. 분. 그 다음 승용차는 B에서 서쪽으로 매분 2km의 속력으로 달립니다. 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정리해 보는 거지. T분 후의 모습을 좀 관찰하면 버스는 위로 3분의 2km씩 가니까 T분 후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3 밑에 3칸 내려왔으니까 플러스 3분의 2t가 될 거고요. 됐죠? 3분의 2 맞지? 그 다음 승용차가 T분 후에는 이런 데 오겠지. 이 점의 좌표는 4에서 왼쪽으로 2씩 왔으니까 y값 0이고요. 이렇게. 그럼 T분 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몇일까? 라고 물어보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x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거기에 루트 씌운 요 값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 이거의 최소가 되게 하는 거죠. 가장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건 몇 분 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루트 안에 있는 요 2차식을 우리가 잘 해석해 보면 되겠네요. 4t제곱 9분의 4t제곱 그럼 9, 4, 36이니까 9분의 40t제곱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0t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지? 우린 t값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얘는 2차식 아래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의 t좌표만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네. 꼭지점의 t좌표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a분의 2배니까요 9분의 80분의 마이너스 b 그냥 플러스 20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 뽕뽕 약분 때려주시면 결론
4분의 9. 그래서 답은 이렇게 2번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고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는데 이때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사실 생으로 풀긴 좀 힘들 겁니다. 이거는 내 기억으로 작년에 추가 프린트에서 있었던 문제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프린트에서 연습했던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직선이 주어졌는데 어떤 직선이냐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얘기할 수 있잖아. y는 기울긴 나도 몰라.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상황인 거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때 만나는 이 이차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그으면 서로 수직인 상황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해줄 거고 라는 거죠. 넓이 구하는 것까지니까요. 그러면 여기 90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첫 번째 이 직선하고 곡선 2분의 1 x제곱 둘이 만나는 교점에 x좌표가 분명히 존재할 거야. 두 개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를 편의상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 B점의 좌표는 알파, 누구, A점의 좌표는 베타, 누구, X좌표 알파, X좌표 베타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어차피 얘가 2차 지나니까 그거는 2분의 1 알파 제곱 해서 B점의 좌표를 표현할 거고 A점은 베타, 2분의 1 베타 제곱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럼 표현을 했을 때 문제에서 준 이야기는 둘이 수직이래요. 그럼 0,0에서 B라는 점까지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2분의 1 베타가 될 거고 0,0에서 A까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역시 마찬가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0,0에서니까 2분의 1 이거 알파였는데 베타 잠 썼네? 베타가 될 겁니다. 이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알파 베타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오더라. 마이너스 4 나오더라. 미쳤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잠깐만. 분명히 우리는 이 둘이 연립한 방정식에서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말이 이거잖아. 근데 두근의 곱을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할게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됐죠? 편의상 2를 곱해서 쓸게. 그게 조금 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때 편하니까요. 나도 편하고요. 자,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요. 근각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4m 플러스 2인데 이게 마이너스 4다 라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4m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거니까 m은 2분의 3이었다. 됐죠? m은 2분의 3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n값이 2분의 3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n값 여기다 뿅 넣어서 자, 방정식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x제곱 자, 2분의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x 2분의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아유, 두근 나왔습니다. 1하고 4 마이너스 1하고 4 그럼 요거 마이너스 1이래. y좌표 2분의 1인 거죠? 요거 4래요. 몇이야? 그럼 8인가 봐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를 밑변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두 점 사이 거리잖아.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니까요. 요 길이는요. 루트
제곱 더한 값이네요. 4분의 5. 그 다음 요 길이죠. 약! 요 길이는 0,0에서 여기까지 x끼리 뺀 거지고 y끼리 뺀 거지고 또 해서 루트니까요. 4, 4, 16에 8, 8이 64네요. 80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겠지 뭘. 그래서 결론, 넓이는 2분의 1 루트 4분의 5 루트 80 루트 4 약분합시다. 그럼 루트 20 그리고 몇이야? 100 루트 100이니까 10 2 5가 답이겠습니다.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다. 끝. 자, 18번 문제고요. fx라는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7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m의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는 거죠. 일단은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절대값이 포함된 어떤 식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일단 이것만 봐도 좀 어렵고요. 두 번째, 왼쪽에 있는 친구랑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 또 우리가 다음 부등식으로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왼쪽이 더 작습니다. 그렇게 되는 값. 그리고 오른쪽을 또 보시면 얘는 직선이죠. 2,-6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는 나도 몰라요. 기울기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라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기울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프 경향이 계속 바뀔 거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그릴 수 있나? 라는 질문에 그릴 수 있죠. 왜? 에펙트식 나와 있잖아. 대신 절대값이 주어져 있다는 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좀 볼게요. 좌변에 있는 요 그래프를 내가 먼저 그려볼게. 편의상 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fx-2분의 fx의 절대값이온 이 친구를 편의상 gx라고 하고요. 우리는 gx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 요 직선하고의 딱 위치 관계를 보면서 m자리에 누가 오면 만족하는 정수가 7개일까? 적절한 n값은 누굴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당연히 f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이야기할 겁니다. gx 그래프를요. 첫 번째 fx가 0보다 작다면 그럼 0보다 작으니까 이거 양수가 아니라 음수잖아요. 그럼 절대값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요. gx 그래프는요. 2분의 자, 요거 이 통분해서 플러스로 바뀌죠. 3fx 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두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면 그냥 나오죠. 그럼 이때 gx 그래프는 2분의 1 fx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안 어렵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fx가 0보다 작을 때가 언제고 fx가 0보다 클 때는 또 언제니? 라는 그 질문에 fx식이 주어졌으니까요. 이거 그냥 빠르게 보셔야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라는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 그래서 아래로 볼록에 뿅 1하고 6 넣으면 0 나오는 친구였다. 0보다 작을 때 언제? x가 1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 그때는 이 그림.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이 그림. 됐죠? 자, 1하고 6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린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자, 좀 1에서 6까지 이때는요. fx 그래프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서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fx 그래프 1하고 6 사이에서는 음수가 나오거든. 거기에다 뭐 하라고? 2분의 3을 곱하래요. 참고로 1보다 큰 수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2분의 1을 곱하래요. 그럼 y값이 절반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리고 됐죠? 이게 y는 gx.
자, 그리고 요 점입니다. 2,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그럼 x가 2일 때 마이너스 6이 된대. 2, 마이너스 6 어디 있을까? 뭐 이런 데 있을까요? 이런 데 있을까요? 분명히 2차 함수하고 어떤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면 x에다 2 넣어봅니다. 이 친구 2 대입하면 나오는 값 2는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냥 마이너스 4네요. 됐죠? 근데 잠깐만 1하고 2 사이 있을 때 f2가 마이너스 4야. 정리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6이네. 아, 요거 마이너스 6을 지나네. 요 점이 2, 마이너스 6. 그럼 이 문제에서 준 곡선,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거거든. 이 그래프 위에, gx 위에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양수인 기울기를 쫙 그었을 때 그때 직선이 더 클 때, 곡선이 밑에 있을 때 그때 만족하는 x의 정수가 7개 있고 싶어 라는 말이라고. 그러면 대충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 직선보다 곡선이 밑에 있을 때 x좌표를 보시면 자, 일단 등 없어요. 등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3부터 가겠죠. 3, 4, 5, 6. 자, 하나, 둘, 셋, 넷,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8, 10. 뿅. 이런 거겠네. 됐죠? 그럼 보세요. 우리 만나는 요 점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9보다는 오른쪽, 10보다는 왼쪽. 요 사이에 있어야만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는 x값의 정수는 7개죠. 누구? 3, 4, 5, 6, 7, 8,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됐죠? 이렇게. 그럼 요 자리에 누가 와야 되냐라고 말하면 여기다 는값을 보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2차 함수 9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보자고. 자, 9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여기서 봐야 되죠? F9의 2분의 1 한 값이죠? 자, F9입니다. 원래 있던 함수식에 x에다 9를 넣어볼게요. 9 넣어보시면 3 곱하기 8 몇이야 그럼? 8, 3, 24. 이거에 2분의 1 때려주세요니까 12가 되고요. 예, 9, 1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 10 넣어보겠습니다. 거기에 2분의 1 때리면 되는 거죠. 요 그래프니까요. 자, 그럼 F에다 10 넣어주시면 4 곱하기 9, 9, 4, 36에다가 2 나누니까 18. 요거 Y좌표는 10, 18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결론.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저 직선은요. 9를 대입했을 때 12보다 커야 되고요. 같아도 안 되죠? 그 다음 x에 10을 대입했을 때는 18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같아도 상관없죠? 됐죠? 저기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직선에다가 9와 10을 대입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n값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 넣어드릴게요. 7m 마이너스 6이 12보다 커야 되겠고요. 10 넣어봅니다. 8m 마이너스 6은 18보다 같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6이니까요. m은요. 7분의 6보다는 커야 되고요. 넘어가면 24죠.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해서 양수 m의 최대값은 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편하게 보시면서 이런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연습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프 차근차근 그려서 위치관계들 보세요. 19번입니다. x에 대한 두 2차 부등식이 있고요.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한 개만 나오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세요. 라는 문제죠. 일단 보시면 첫 번째 거는 바로 나오네요. 4, 3, 10이니까요. x 빼기 4
x 더하기 3. 얍! 이렇게 해서 x는 마 3하고 4 사이. 야호! 됐고요. 두 번째 거 부등식을 보실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일단 a가 다 있어요. 공통인수입니다. a가 다 있어. 0이 아니네라고 또 줬습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x 제곱 빼기 여기 뭐야 a 플러스 3 x 더하기 여기 뭐야 5a 빼기 10이잖아요. 그럼 5 묶어서 a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뽕뽕 여기까지. 그럼 그리고 나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되나? a 빼기 2하고 5 둘 다 마이너스. 됐네. 됐죠? 그럼 a가 딱 있고 x 빼기 5 있고 x 빼기 a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나서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개수가 1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말은 수직선으로 가라는 얘기죠. 마 3에서 4니까 마 3에서 4 여기서 여기 요거 하나 일단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아는 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5 넣으면 0 나오는 건 내가 알거든. 그죠? 그럼 저기는 저 a 빼기 2가 어디 있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a 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큰 애야. 그럼 이거 아래로 블록이거든. 뾰로롱. 됐죠? a가 0보다 큰 애입니다. 그럼 당연히 a 빼기 2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애겠죠? 그죠? 그럼 자 5가 있어. 예를 들어 5가 이런 데 있어. 그럼 a 빼기 2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 거꾸로 아래로 블록일 때 5가 오른쪽에 있고 a 빼기 2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만족하는 x의 개수가 1, 한 개가 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그림을 볼게. 5보다 크고 a 빼기 2보다 작아. 자, 5보다 크고 a 빼기 2보다 작아. 이래버리면 공통된 부분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럼 어떤 그림이어야 된다? 이 그림이어야 된다. a가 0보다 클 때. 됐죠? 그래서 4 옆에 있는 정수가 3, 그 다음이 2라고 봤을 때 여기 a 빼기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자, 등 없으니까요. 샥 여기 있어야 된다고. 여기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a 빼기 2가 2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어야 되고 누구랑 같아도 될까? 2랑 같아도 되는 거지. 만약에 3이랑 같아버리면 이거 동그라미 없거든, 둘 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정수는 없는 거야. 한 개도 없는 거죠. 대신 2랑 같아도 상관없죠. 앞에 3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될 거고 A는 양변에 2를 다 더해주죠. 5하고 4 사이.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그럼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이제 위로 블록인 함수 그래프거든. 그럼 위 블록인 함수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또 생각을 해보면 O가 여기 있고 A-2가 여기 있어. 그래서 작을 때니까 5보다 더 큰 애, A 빼기 2보다 더 작은 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5가 왼쪽, A 빼기 2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5보다 작은 애, A 빼기 2보다 큰 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마찬가지. 공통되는 부분이 정수가 딱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이면 야 5보다 작은 거 다 답이야? 여기 다 답이야? 그럼 여기가 다 공통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수가 하나 나올 리는 없으니까 이 그림은 안 되고 요 그림이어야 되는구나 또. 그럼 이땐 또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이 노란색만 지우고 가죠. 5보다는 크거나 큰 애들. 요게 답이고 A 빼기 2보다 작은 애인데 여기서 A 빼기 2가 어디 써야 되냐면 한 개만 겹쳐야 되거든. 그럼 자 봐봐. 마3 오른쪽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자, a 빼기가 어디 써야 될까? 여기 써야 될 거예요. 여기. 요렇게.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을 가져가야 될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a-2가 아이고 여기다 쓸게. a-2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와야 될 거라고. 그러면 누구랑 같아도 될까요? 얘랑 같아도 되죠. 어차피 구멍 뽕 뚫려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는 거네. 그래서 이런 관계. 그럼 A는 어떤 애? 2를 다 더해버리면 되죠. 1하고 0.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보는 거였으니까 0보다 작은 애 중에 다음을 만족하는 값이 보이진 않네요. 0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범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 주세요. 19번이었습니다. 자, 20번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길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칠판이. 그래서 여기다 좀 쓸게요. 일단 L1이라는 애가 y는 2분의 1 x-1이고요. L2라는 직선은 2분의 1 x 플러스 2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교점에 대한 이야기 쭉 했고 만나는 점이 A, B, C, D라고 했고 넓이 A, B, C, D의 넓이가 6이라고 했고 됐죠? 뭐 딱히 안 보입니다. L3는 수직이다 라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들이 L3의 기울기 구하고 L1하고 L2의 거리 구하고 그 다음에 L3 방정식 구하고 뭐 이런 문제죠. 필요한 거 썼으니까 그림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입니다. 이런 그림이죠. 그림 조금 더 옮길까? 이쪽으로 조금만 옮겨 놓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네요. 일단 L3가 수직이니까 기울기 2분의 1.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됐죠? 기울기 구하는 거 어렵진 않고. 그 다음 L1하고 L2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 어떻게 거리를 구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는 공식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자, 보셔야 되는 게 이 편이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거든. 요 길이가 3이다. 그쵸? 그 다음 요 친구 L1이죠. L1의 x절편이 누구냐면 2예요. 요렇게요. 됐죠? 요렇게입니다. 2,0. 그러면 잠깐만, 이 점의 좌표가 지금 0,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럼 요 길이도 나오죠? 됐죠? 그럼 요 길이를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뭐 하려고 그랬지? 이 길이에 대한 이상한 거 보고 있었구나. 미안합니다. 네. 딴 거 볼게요.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보지 않을게요. 그냥 공식 갖고 놓을게요. 미안. 지나는 점 하나 잡을게요. 0, 마이너스 1하고 자, 요 직선 2 곱해서 씁니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네, 미안합니다. 점과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그냥 쓸게요. 루트 5분의 대입해 주시면 6이죠. 그래서 루트 5분의 6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겠죠. 문제에서 사각형의 넓이가 나왔는데 사각형이 어떤 애인지 좀 보셔야 돼요. 사다리꼴, 그죠? 일단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6이구나. 그러면은 자, 요 길이가 몇이고 요 길이가 몇일까? 라고 했을 때 자, 요 길이 A, 요 길이 B 라고 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 A랑 B를 더해. 거기에다가 높이 루트 5분의 6을 곱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땅 때려주면 그게 넓이 6이 나와. 그죠? 그 말은 A랑 B를 더한 값이 누구냐 하면 2 루트 5인 거야.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요 정도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거지. L3라는 친구 기울기가 누군지 알았거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인데 이때 자, 요 점이죠. 0,2 에서부터의 거리하고 요 점이죠. 2,0 네. 2,0까지의 거리를 더하면 그게 뭐 나오냐? 2 루트 5가 나온다 라는 말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 식 이렇게 얘기할 거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하고 0,2하고의 거리, 2,0하고의 거리를 더해보자. 제곱도에서 루트 씌운 5분의 x 0, y에 2 넣으면 2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제곱도에서 루트 씌운 5분의 2하고 0을 대입해주면 4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될 건데 그게 2 루트 5야 라는 거고, 그럼 다 루트 5를 곱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식 쓸 수 있는 거죠. k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더하기 k 빼기 4의 절대값 10입니다. 절대값이 2개 포함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평가 보셨을 때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는 거죠. x가, 이건 k죠. k가 2일 때를 기준으로, k가 4일 때를 기준으로 그때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얘기할 거거든. 자, k가 2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2k고요. 여기는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이고요. 그게 10이 된 거니까 넘어가서 정리해주면 K는 마이너스 2인가요? 됐죠?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고 하면 양수고 음수니까 여기는 K 빼기 2, 여기는 K 플러스 2니까 0K. 됐죠? 뭐야? 넘어가나? 뭐 10인가요? 뭐 8인가? 10인가? 아무튼 몰라. 그럼 누굴러도 얘는 안 나오니까 답은 없을 거고. 다음 마지막 K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양수니까 2K 마이너스 6이 10. 그럼 2K는 8, 16. 아이씨, K는 8이 되겠죠? 그럼 결론. K값은 마이너스 2 또는 8이겠네요. 해서 L3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빼기 2 또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두 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문제 다 읽은 거 맞나요? 그 중에 A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아이고. 네, 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요 밑에 있는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1사분면에 있어야 되겠죠? 이 둘 중에 적절한 친구는 L3니까요. 얘가 되겠습니다. 됐죠? 왜냐면 Y절편이 음수가 돼버리면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만날 거거든. 음수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수로 나와야 합니다. 라고 해서 네,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말해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문제가 끝났습니다.